우리 이제 마치마니까야를 공부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설하는 아니지 경전을 마치는데 이것이 나의 특별한 당부다라고 말하는 이건 좀 특별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전이 몇 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오랜 시간 경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시작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특별한 당부다라고 정말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요 몇 가지 경전을 먼저 공부하고 마지막이니까 야 1번 경전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건데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무위상류다를 본 거죠. 그래서 무위상류다에서 무위란 무엇이냐, 무위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아보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무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냈죠. 그냥 경전에서는 탐진치의 멸진이 무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가지만 그냥 탐진치가 없는 것이 무위입니다.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큰 길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무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까지를 설명을 해낸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그렇다면 그 무위에 이르는 길, 이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경전에서는 8정도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큰 틀을 설명해 주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몸에 대한 사띠 해서 사념초 수행을 제시하죠. 그러면 부처님의 이러한 당부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부한 것은 결국 몸에 대한 사띠라고 하는 이 사념초 수행으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알려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몸에 대한 사띠가 부처님의 당부다 이렇게 알고 갈 수는 또한 없으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몸에 대한 사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경전을 설하는 주요한 경전 몇 가지를 공부합시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전 공부의 과정에 앞서서 수행을 이해하고 가는 것은 중요한 바른 순서가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수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수행의 공부를 또 너무 길게 하는 것은 그렇고 웬만하면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입출신념경 같은 경우는 요 교재에서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는 상세히 좀 적어봤는데 어쩌면 오늘 그 대념적용에 대한 이 이야기의 신념적용까지를 좀 공부하고 입출신념경은 뒤로 미루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니까야로 맞지만 니까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런 큰 맥락 가운데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념처경이 몸에 대한 사띠라고 표현되지만 사념처 수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경전의 개요를 보았어요. 개요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었죠. 한 가지는 액가야나 맞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길이냐 유일한 길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 한 가지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체계하에서 즉 사념처 수행이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여실직연이라는 토대 위에서 샤마타 윗바사나 수행이 이어져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수행의 전체적인 체계 가운데에서 요 경전을 이해를 하면 이제 경전이 말하는 이 길은 다양한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개요는 산영초 수행을 그냥 총괄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죠. 요거 우선 신명처로 대표해서 말하면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과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쌍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보았었죠.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구문은 요거 수행 무엇입니까? 라는 전제에 해당한다. 이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의 전제다. 신념처 수행, 대표적으로 호흡 수행하면 호흡 수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의 끝까지 호흡은 놓치지 않는 것이다. 호흡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기 이제 표현하자면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죠. 이 표면적으로 만호가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이 상태에서 놓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삼매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윈냐나가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으니까 동일한 식이 생겨나겠죠. 동일한 식이 생겨나가지고 내면에서 분별해서 아는 작용을 동일하게 반복해 나가죠. 뭐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로 진행되어 가는 이런 부분이 일단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면의 어떤 상태로 수행이 더 나아가는 것이지, 호흡을 요만큼 보다가 요만큼 진행돼 있으니까 이제 호흡을 놓고 느낌을 보자 라고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수행에서 일단은 전제되는 것이 이거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다. 대상은 바꾸는 게 아니다. 수행이 진행될수록 이제 표면에서 출발한 수행이 나의 내면의 상태로 진행되어서 더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는 거가 산영초 수행의 출발선에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대상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아따피 상과자노 사티마 이랬는데, 요거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면서라고 해석되는 건데, 우리는 요거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싹디 한다고 하지만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 왜? 삿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탈 열반을 의지하는, 해탈 열반을 지향하는 것이 수행에서 의미하는 삿디죠. 그래서 이건 뭐 도둑질하는 거 요거 삿디하고 도둑질 잘하는 거 요거 수행하고는 무관하죠. 뭐 그런 삿디의 지향성을 감안해서 볼 때 아따피 삼과자로 삿디마 어떤 겁니까? 일단은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알아차린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알아차려진 상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까지를 알아야 그게 분명한 알을 가진 것이다. 그냥 분명한 알을 가지고 쌓기 한다,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이 구문이 수행을 설명해 주지 못하죠.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보아야 알아차려진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분명하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력을 한다. 어떻게 노력하느냐?
도둑질하는 거 싹디 해가지고 도둑질 잘하는 거야. 요거 아니라 그랬죠. 알아차려진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었으면 옳은 상태는 유지, 지속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르다라고 판단되었으면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따삐라고. 요렇게 보면 이게 이제 호흡을 보는 상태에서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오직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전제된 대로죠.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으면 옳은 거고, 호흡을 놓쳤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을 붙잡고 있다 해도 일단 호흡 보는 수행을 하는 중에는 호흡 아닌 거는 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죠. 그래서 알아차렸는데 호흡이 아니야. 그러면은 얼른 망상하고는 원위치 하는 이런 호흡으로 돌아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따삐 샴빠자노 샤띠마가 알려주는 수행의 기법인 거죠. 아무리 좋은 거가 됐든 통증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극이 쫓아와도 일단은 통증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구나 라고 알아차려가지고는 틀렸어. 호흡으로 돌아가자. 요렇게 알아차려서 돌아오는 요런 테크닉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는 하나 보았죠. 요 사띠, 알아차린다라고 했는데, 알아차리는 대상이 무엇이죠? 사띠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사띠가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요거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대상에 대한 감각작용을 직접 수행하는 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 만호를 알아차리는 거죠. 만호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런데 사실은 이 만호가 자기 혼자만 뭘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감각해서 받아들인다 이럴 때는 호흡을 보자라는 거, 만호가 피부라고 하는 몸을 지원해서 피부에 닿는 감촉을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만호가 몸과 더불어 대상을 감각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약간 그 상태를 만호를 본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특히 신념초 가운데는 딱 앉아가지고 하는 수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빠자나 까리라고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가면서, 뭐 제가 이제 늘 쓰는 표현이죠. 제가 머리 깎고 이래 살아가는데 아주 이러면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거 뭐 머리 깎고 옷 입은 거 보면 중 같기는 한데 걷는 걸 보니 저거 뭐 중이요 뭐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걸어갈 때 그래도 나는 출가자다. 출가자로서 내가 어떠한 걸음걸이를 걸어야 하는가. 그래서 뒤뚱뒤뚱 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걸어가는 이런 거. 여기 뭐예요? 행위하는 거라.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행위하느냐?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가면서 하는 것이다.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추어서 걷겠다 라고 반드시 걸어가면 누가 보아도 아, 저분은 머리도 깎고 가사를 입은 것을 보니 스님이신가 봐. 가사가 다른 걸 보니까 테라와다 비구신가 봐.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삼빠자나 까리라고 쓰는데 요 까리가 행위한다는 거거든요. 삼빠자나 여기 나왔죠. 옳고 그름의 판단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데 판단해가면서 행위하는 요것도 신념처라는 수행의 한 가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티한다라고 할 때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호흡을 주목하고 있다. 요걸 보는 것도 알아차리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쌈바자나 까리라고 하는 요 대상을 주목할 때는 이게 그냥 만호를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사티하는 대상이 뭐냐 하면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 요걸 알아차리는 것도 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차리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요렇게 알아차려진 상태, 그건 만호의 현재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앉아서 호흡을 보자 라고 할 때는 나의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호흡이라는, 호흡이 주는 감촉을 잘 붙잡고 있는가 아닌가, 요거를 알아차려 가지고 잘 붙잡고 있으면 잘한다, 유지해라. 놓쳤다라고 알아차려지면 틀렸어, 호흡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좌선 말고도 하는 게 있죠. 행선 하잖아요. 뭐 경행이라고도 하고 행선이라고도 하고. 요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걷는다.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나가고 내려놓는구나. 왼발이 들어지고 앞으로 나가고 놓아지는구나. 나의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관찰하는 것이 행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사티는 만호의 현재 또는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 요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요거를 놓치지 않는 게 아마 산음조 수행에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티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요 두 가지를 놓고 나의 만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쌈바장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계속 잘하게 두고 못하면 잘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그게 사념초 수행의 수행 기법인 것이죠. 예, 요거 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는 요렇게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는 거 보았죠. 그래서 위네이아라는 게 이제 위네띠라는 동사의 미래 수동 분사,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세상에 아비차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와 도마나사로 대표되는 수비고우네라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양상들, 이렇게 설명했죠. 요런 장애와 괴로움이 제거될 것이다. 미래수동. 이렇게 대념적 경우의 개요에서 나타나는 요 문장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전제되는 것, 수행 기법, 그리고 수행의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난주에 설명하는 데까지를 했죠. 아마 수행을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 하에서 시작을 해야 경전이 알려주는 정확한 수행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뭐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교재에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었잖아요. 한 장인가 두 장인가 넘기면 있죠. 요거 대념처경이서라는 대상의 분류와 관찰 방법 해가지고 표가 있죠. 아닙니다, 그분이. 그거 아마 한 장 넘기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을 가지고 본 바에 의하면 크게, 그러니까 대상은 대분류, 소분류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대분류라고 하면 신수, 신법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이랬을 때 이 대분류된 상태를 경전은
그대로 그러니까 몸이면 몸이라는 대상을 직접 관찰하라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 개요적으로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라라고 하지만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몸 중에서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분류, 좀 구체적으로 가면 14가지의 대상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14가지로 소분류를 추천해 주고는 그 소분류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해라. 이렇게 이제 본문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호흡 같으면은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낌과 마음, 요거는 소분류가 없어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5가지로 이제 소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가지. 이렇게, 소분류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 수정해드렸죠. 지금 요 교재에 보면, 제일 아래쪽 타자층 글씨에 보면, 소분류가 13가지로 되어 있죠. 그거 제가 그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변화 과정 9단계를 하나로 보았는데 제가 그거 잘못 보았다고 그거 9개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소분류가 21개가 됩니다 라고 지난주에 제가 수정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하여간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호흡 이러면은 호흡을 어떻게, 자, 호흡이란 대상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까? 라고 하면, 그러니까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다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빠자나띠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길게 나갈 땐 길게 나간다고 빠자나띠 한다. 짧게 들어올 땐 짧게 들어온다고 빠자나띠 한다. 짧게 나갈 땐 짧게 나간다고 빠자나띠 한다. 요 내용 저기 교재에도 있고 우리 지금 이 대념처경 요 내용이 디가니까야의 22번째 경으로도 나오고요. 우리 현재 갖고 있는 마지막 니까야 1권의 그 10번 경에서도 요 사티빠따나 요즘 수행법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경전 참고하는 거로 하고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각각의 구체적인 소분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 이제 본문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설명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경전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호흡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으로 보자면 늘 설명되는 거죠.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데 어떻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느냐? 호흡을 딱 붙잡고는 길게 들어온 단지 바라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니까 이게 좀 길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길게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아는 거고, 길게 나가면 길게 나간다라고 분명히 아는 거고, 짧게 들어올 땐 짧게 들어온다고 분명히 아는 거고, 짧게 나갈 때는 짧게 나간다고 분명히 아는 거고, 뭐 요렇게 시작해서 수행이 전개되는데, 이 호흡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그 부분만 좀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대념처경의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본문은 요렇게 그 대상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요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21가지 소분류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합니까? 라는 부분이 설명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소분류의 관찰 방법 이후에 후렴구가 나타나요. 오늘은 이 후렴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누어드린 교재에 한참 좀 뒤로 가시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나요? 후렴구에 대한 번역 비교라는 게 나타나요. 후렴구에 대한 번역 비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대명적용이 이렇게 개요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바가 있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소분류된 대상별로 관찰하는 방법,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소분류된 21가지 대상에 대해서 푸렴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요 대명적용의 구조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요 구조, 그런 구조 하에서 이제 지금 푸렴이라는 것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좀 보자라고 라는 겁니다. 자, 푸렴구에 대한 번역 비교해 보면은 이제 초기불전연구원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의 그 2가지 그 번역을 비교해 봤어요. 자,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요게 뭐 하여간 21가지 전체에 대해서 몸에 대한 14가지에 대해서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느낌에 대한 관찰은 느낌에서 느낌을, 뭐 심에서는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 대한 5가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법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후렴구니까. 요 후렴구를 이제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동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몸에 대해 몸을 안으로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몸을 밖으로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몸을 안팎으로 관찰한다. 또는 몸에 대해 생성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소멸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생성과 소멸의 현상을 관찰한다. 단지 그에게 순수한 암과 순수한 새김이 있는 정도만큼 몸이 있다라는 새김이 이루어진다.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와 같이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뭐 이제 몇 가지 단어의 차이는 있죠. 기본적으로 사티라고 하는 기능을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했고 빨리성전협회에서는 새김으로 번역했다라는 거고, 비쿠라는 단어를 비구하고 수행승으로 이제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번역의 상이함은 있지만 뭐 무슨 내용인지 뭐 잘 좀 일치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을 저는 조금 다르게 풀어봤어요. 요거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거 좀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좀 전에 본 표 바로 다음 장이에요. 표 다음 장에 보면 후렴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표 다음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구들이여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니 이렇게 나오고 제일 밑에 가면은 후렴구가 있는데 제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이걸 약간 좀 제가 보완해서 나눠드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죠. 약간 대념적용에 대한 개요에 이어서 후렴구가 나와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일어나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혹은 사라지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혹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혹은 몸이 있구나라고 싹디가 현재에 확고하게 있다. 오직 내하나 갈매 취하고 빠띠사띠에 취할 때까지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랬어요. 요게 초기불전연구원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하고의 번역을 조금 이제 차이점을 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요 지금 읽은 후렴구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돼요. 첫째는 이렇게 쭉 어떻게 관찰합니까? 라고 해놓고는 첫 번째 후렴구로는 이러한 대상을 안에서 본다, 또는 밖에서 본다, 또는 안과 밖에서 본다 라고 해서 혹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대상을 어디서라고 말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몸 이러면 대표적으로 호흡을 보지요. 이 호흡을 보는데 호흡을 안에서 보거나 밖에서 보거나 아니면 안팎에서 보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주석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호흡을 안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호흡을 본다. 밖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호흡을 본다. 안팎에서 보는 것은 나와 남의 호흡을 같이 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전 잘 모르겠어요. 나의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것은, 이건 뭐 내가 내 호흡을 보니까 누구나 만감무감하죠. 근데 법부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법부님이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가 하는 요거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좀 현실적으로 좀 애매함이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참 오랜만에 대학 시절 불교 학생회 같이 하던 여자 후배가 출가해가지고 비구니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앉은 사람이 숨 쉬는 거를 본대요. 그 호흡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어디가 아프죠? 이렇게 말하고 깜짝 놀란대요. 진짜 어떻게 당신이 내가 어디 아픈 줄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말고는 아주 곤란해져가지고, 아니 그러면 스님은 정말로 남의 호흡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니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뭐 본다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러한 해석을 내가 못 본다고 해가지고 틀렸어! 이렇게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나 하여간 좀 보편적인 어떤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애매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흡이라는 게 이런 거지요. 콧구멍을 통해서 공기 알갱이가 들락날락 하면 이게 그대로 몸으로 들어오는데, 공기가 들어오려면 어떡하나요? 기본적으로 허파가 팽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넓어져야 공기가 들어올 건데, 허파가 팽창하려면 신체 구조상 횡경막이라고 하는 여기
요쯤에 있는 횡격막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줘야 가슴이 넓어지면서 허파가 커진단 말이에요. 횡격막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배가 이렇게 나와줘야 횡격막이 내려가고, 아니면 뭐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배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아마 동시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허파가 넓어지면서 공기가 들어오는, 요게 보고 들숨이겠죠. 역으로 배가 들어가면서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허파가 줄어들면 공기는 나가야 되죠. 요게 들숨 날숨. 요렇게 본다면 요쪽 요 코 주변에서 호흡이 남기는 감촉을 본다. 요렇게 하면 요거 안에서 보는 거 요렇게 이해하고, 이 호흡이 그대로 연결돼서 나의 배가 들락날락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요거, 이거는 뭐 밖의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아니 요거 이제 밖이라고 하고 요거를 안이라고 하고, 뭐 요렇게 그 호흡 수행의 안과 밖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요렇게 이해하면 한 가지 문제가 풀려요. 한국에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사띠 수행이 들어오면서 어떤 과정을 주로 거쳤나요? 미얀마에서 마하시 스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배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이 배를 관찰하는 호흡법이 이제 주된 사띠 수행법으로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을 말하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호흡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냥 마하시 스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어떤 편의성 요런 부분에 의해서 새로이 개발한 수행법 요렇게 소개가 되는 것으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소개를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고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상영조 수행을 하면서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라, 대상에서 부처님이 추천해준 이 대상 밖에 있는 대상을 붙잡고 수행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좀 마음에 걸렸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을 안이라고 보고 이쪽을 밖이라고 보는 거, 요거 뭐 말 자체가 그렇게 틀렸어 라고 말할 부분은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배의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기준점으로 사띠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하는 요게 경전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뭐 대표적으로 호흡 이럴 때도 호흡을 안에서 보거나 밖에서 보거나 안팎에서 보거나 이랬는데, 이러한 견해로 보면은 배를 보자라고 하는 것도 안에서 호흡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 마하시 스님께서 알려주셨든 어찌됐든 배를 기준점으로 배의 일어나고 꺼지는 요거를 사띠가 만호 배를 붙잡자 이래가지고 사띠 수행하는 요게 경전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안과학을 이해하는 것도 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후렴구에서는 대상을 관찰하는데 어디서 관찰합니까? 하나의 대상을 두고 안에서 보든 밖에서 보든 안과 밖에서 보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요 꼭 세 가지를 다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이라는 대상의 소분류 중에는 공동묘지 가서 시체가 변화하는 이 과정을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이제 막 푸르둥둥 해지고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을 안에서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안과 밖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내 몸 밖에 있는 것을 안이라고 부르는 분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서 관찰하는 이거는 안을 보는 방법은 없는 거라. 이거는 안이거나 밖이거나 안팎이거나, 여기에 다행히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이렇게 경전이 말하지 않고 안 혹은 밖 혹은 안팎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런 시체를 관찰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중에 밖의 경우로만 보면 되죠. 이런 부분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여간 안박, 안팎이라고 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요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어떤 경우를 대상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요. 네. 그 지금 그 호흡하는 방법 중에 그 배려문도 안 했으니까. 네. 근데 그 호흡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대승불교 그 가나선에서 얘기하는 복식 호흡의 일종입니까? 그 같은 걸까요? 그래서 그 복식 호흡. 요거 하여간 지난주 마지막 그 질문하셔서 제가 일단 몸과 마음의 그 구분 관계, 그래서 숨은, 그러니까 호흡은 모미하게 두고 마음은 단지 관찰만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그거 다른가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간화선에서의 복식 호흡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네. 저도 뭐 출가 전에 좀 따라서 하느라고는 해봤지만 자세한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이따가 좀 가능한 한 빨리 맞추고, 네. 제가 아까 호흡 보는 데 대한 이야기는 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여간 좀 더 보내고 그래야죠. 그래서 하여간 후령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대상을 보는데 요게 어디냐, 안이냐, 밖이냐, 안팎이냐, 요 부분을 이제 후령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후령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을 사실 아까 이제 그 비교 부문으로 읽어본 바에 의하면 초기 필전연구원이나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몸을 보자라고 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이 현상 자체가 몸에서, 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대상에서 사라지는 현상, 대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저는 요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요거 이런 제 나름대로 볼 때는 하단 그 원어적인 해석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문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관찰하는 중이라면 호흡을 관찰하는 가운데에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나의 만호는 관찰하는 가운데에도 몸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요거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 그거죠. 어쨌든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나의 내면의 이야기가 더 나아가겠지만, 어쨌거나 호흡 보는 수행을 시작해서는 수행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만호는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내 호흡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삼매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어떠한 현상이 사라지겠죠. 그런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도 어쨌든 나의 만호는 몸에 머물도록 쌓게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냐나와 사티만이 남을 때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 저 마음특강 교재 있죠? 마음특강 교재 맨 뒤쪽에 가시면 131페이지 한번 보세요. 131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 뒤에 좀 상세하게 공부할 기회를 갖기도 하고 우선은 요 그림상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죠. 일단은 사티가 만호를 지원해서 호흡이 주는 감촉을 붙잡았어요. 요게 지금 호흡 보는 수행이거든요. 요 수행이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가운데 쭉 지속되면 이제 나의 내면에서 수행이 진행되면서 성과를 내요. 자, 거기에 지금 점선으로 박스를 쳤죠. 점선으로 만들어진 이 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뭔가요? 일단은 만호에 대해서 사티하는 거. 요 사티라는 것은 하여간 요 사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선택한 대상은 놓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요거죠. 그러면 요 사티가 얼마나 강력하게 만호를 그 대상에 유지시켜주느냐. 그걸 붙잡고 있게 하느냐. 요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점선으로 만들어진 박스의 한쪽 밖에 사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내면에서 이제 그 내면에서 생겨난 윈냐나 식이 이제 그 내적인 이야기의 진행 관계에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과정을 거치면 분별해서 알아진 결과로서의 냐나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요 냐나가 어떻게 생겨나느냐라고 하니까 그 밑에 수라는 게 있죠. 수 느낌이죠. 이 느낌이 보통은 구분하기를 락고 불고불락,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이렇게 세 가지 느낌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게 동일하게 이 느낌, 경험을 5가지 기능이라고 그래서 요 느낌에서의 기능 5가지를 말해요. 그때는 락, 고, 희, 우, 사 이래가지고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괴로움, 그리고 평정이라고 하는 5가지로 나타나는데 요 평정이라고 하는 게 우빼까라고 써요. 우빼까. 그래서 요거 이제 평정, 한문으로는 버릴 사자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 자비시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에서도 요 사자를 쓰는 거죠. 요거 이런 평정이라는 의미예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요런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이 후렴구의 3번째가 몸을 관찰하면서는 몸이 있구나라고 하는 요 한 가지의 알만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몸이 있구나라고 사티가 현재에 확고하게 있다. 오직 냐나와 빠티사티, 사티의 한층 진보된 상태. 요 2가지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요 그림상으로 보면 그거죠. 처음 시작할 때야 뭐 사념초 수행을 시작해도 나의 내면에서 뭐 락고 불고불락이 막 번갈아 일어나기도 할 것이고 락고 희, 우, 사라고 하는 5가지의 느낌 상태가 다 있겠지만 요게 이제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티가 강력하게 만호를 제어해 주기 시작하면 요게 이제 삼매로 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잘 진행이 되지면 나중에는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갑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오직 몸이 있구나 라고 하는
몸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를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러한 암밖에 다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태는 사태대로 유지돼 있고. 그런데 요게요, 요 상태가 어떤 거하고 견주어지냐면, 지금 우리 요 교재를, 그죠? 지금 펼쳐져 있는 데서 한 장, 두 장, 세 장을 넘겨주면 타자체 글씨로 사선, 네 가지 선이 나와요. 타자체 글씨로 되어 있어요. 사선. 그래서 비코들이요,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그래서 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 제일 밑에 가보면은요, 즐거움도 끊어졌고 괴로움도 끊어졌고, 또한 이미 희열과 고뇌들도 완전히 끊어졌기에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맑고 깨끗한 평정에서 알아차림이 있는 네 번째의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념청정이겠죠. 자, 요 네 번째 선정, 그러니까 제4선을 말하는데, 요거 지금 요 마음특강 교재의 그림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느낌을 말하면서 락고 히우사 그랬잖아요. 락고 히우사하고 제4선을 설명하면서 즐거움도 끊어졌고 괴로움도 끊어졌고, 요거 뭐예요? 락고가 끊어졌다, 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또한 이미 희열과 고뇌들도 완전히 끊어졌기에 요거 희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중에, 예, 어서 오십시오. 락고 히우사라고 하는 5가지 이 느낌이라는 기능 중에 앞에 있는 락고 히우가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제4선을 정의하는 구문하고 일치하죠. 그러면서 제4선에서는 마지막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렇게 4개가 완전히 끊어졌고, 이제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맑고 깨끗한 평정. 그 맑고 깨끗한 평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평정이 요거 버릴 사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가운데 5개 중에 4개는 다 끊어져 버리고 마지막으로 버릴 사자를 쓰는 평정, 요거 한 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평정이 어떤 평정이냐 하면 아주 그 맑고 깨끗한 평정. 이렇게 경전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평정이 하나의 결과물로 냐나로, 그러니까 냐나라는 이 내적인 이야기의 결과물이 락고 히우사 이런 5가지가 뭐 복잡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싹게 해가지고 딱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행이 자리를 잡아주니까 락고 히우는 다 끊어지고 마지막으로 몸을 관찰하는, 호흡을 관찰하는 요 상태에서는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한 하나가 오직 평정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 그 평정 가운데 암만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제4선이 뭔가요? 이러한 평정에서 알아차림이 있는, 이래가지고 이러한 평정한 알미 있다라는 여기에 사띠는 아직까지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림, 박스 쳐진 그림에서 만호를 제어하는 것으로의 출발 자리에 싹띠가 있고, 내면의 인식 과정의 결과로 알미 있는데, 락고 히우는 다 없어진 평정 가운데 대상을 평정 가운데 그대로 보는, 오직 아무런 왜곡도 없이 알만이 남아있는 요런 상태로 그림이 표현해주고 있죠. 제4선이 말하는 내용하고 일치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현정법원이 그렇게 좀 이해가 될까요? 하여간 돌아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4선은 이러한 삼매다라고 정의되는 내용하고, 지금 요 그림에서 사띠와 냐나가 박스 밖에 딱 자리하고 있는 요거하고 2개가 일치한다라고 보면, 이제 대명적용의 후령부에서 말하는
야나와 사띠만이 남을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사띠 수행을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로 야나와 사띠만이 남게 된다. 이렇게 수행의 결과를 다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일치하죠. 그러면 요거 표현하자면 제4선의 성취를 알려준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후렴구의 내용을 이렇게 찾아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가진 삼매인 바른 삼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게 된다.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고, 여실직연하면 비로소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어서 삶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큰 수행의 틀 가운데서 정확한 연결고리를 확보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간 그 어떤 해설서에서도 찾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거 사실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요즘 교재에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런 거죠. 우리가 마음을 유식에 의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서는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고, 프로이드식으로 마음을 보고 접근해서도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요거 니까야대로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의 그야말로 도식화가 되니까 이 도식화 가운데 출발선에 서 있는 이 사띠가 끝까지 가면 한층 성숙된 상태의 사띠 해서 마띠 사띠라고 경전이 말하는 그 상태로 서 있고, 이러한 내면의 그 과정의 결과물로 생겨나는 냐나 알미라는 것이 제4선이 알려주는 그대로 락고 희우라고 하는 네 가지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평정 하나만 남아있는 맑고 깨끗한 평정에, 그러니까 평정과 맑고 깨끗한 평정에서 알아차림이 있는 이라고 말하는 제4선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요거 여러분 정말 마음의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고는 대명초경의 이 후렴구가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요거 이건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요 부분에가 그렇게 나타났죠. 혹은 몸이 있구나 라고 사띠가 현재 확고하게 있다. 오직 냐나에 취하고 빠띠사띠에 취할 때까지.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아무 곳으로도 세상을 움켜쥐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요것도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요거에 의하면 이러한 수행에 의해서 후렴구의 마지막이 냐나와 사띠 이래가지고 제4선의 성취를 알려주고 있다면 요 후렴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의존, 집착 이런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4선을 성취한 그 상태를 알려주면서 요거 의지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요건 왜 다시 한마디를 더 붙여놨을까? 요거요. 저기 우리가 그 사문과경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이요. 사문과경에 의한 수행 체계도를 자주 보죠. 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 의하면 이제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바른 삼매에 들죠.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를 성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 8가지의 알미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와 견의 지혜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그 지와 견에 대한 지혜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제4선까지 성취한 그 위에서 이제 한 단계 딱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문가경의 수행 체계도에 의하면 첫 번째 어떤 상태가 오느냐라고 하면 지와 견 이러는데 그 알고 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알고 보냐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된 것이어서 뭐 물질로 되고 부모에게 받은 것이고 밥가죽으로 직접 된 것이고 죽어야 하는 것이고 뭐 이런 몸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 돼서 때 되면 죽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제4선 이후에 비로소 어떤 것을 알고 보느냐 하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맑고 청정한 것인데 이렇게 깨끗한 것인데 이것이 이러한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그때 알고 본다라는 거예요. 요거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생략하기로 하죠. 우리가 늘 저기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면서 욕계라는 세상은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좋은 거는 떼커려고 하는 요 까마라는 것에 붙잡혀 있는 삶이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뭐 마음은 마음대로 해도 마음이 몸까지를 더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몸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 몸까지도 나로 생각하고 붙잡고 사는 그러한 집착 상태가 색계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이제 이 몸까지도 에고까지 100년짜리 잠깐 붙었다가는 몸 이래가지고 몸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고 이제 요 마음만 물론 우리야 공부를 해서 알죠. 요 마음 자체도 사실은 무상한 거잖아요. 요 마음도 무상고 무화인 거죠. 오치온 중에 식온, 식시온 이래서 마음 자체도 본래 있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지만 이 배움이 존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색계 하늘이라는 그 세상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진 100년짜리 그거 별거 아니지. 그러나 요 마음이라는 것은 요 마음만큼은 참으로 나의 본질이지. 뭐 요렇게 마음에 대한 집착 상태에 있는 거를 무색계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요 사문과경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제4선 이후에 그러니까 제4선까지는 색계잖아요. 요 색계 상태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붙잡혀 있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제4선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색계 상태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색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비로소 아이고 몸이라고 하는 그거 별거 아니지. 몸이라는 거 100년짜리 파트너. 요렇게 보아서 이 깨끗한 마음이 이 소중한 마음이 몸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 뭐 요런 상태를 이제 비로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된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알고 보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사문과경이 말하는 제4선 이후 8가지 지혜의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냐나와 사티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한 제4선의 성취 상태 이후에 후렴구가 이어지기를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요 얘기는 뭘까요? 바로 이거겠죠. 이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제4선의 성취라고 하는 이 상태에 올라서니까 이제 더 이상 몸에 대해서 몸에 의지하는 색계 중생으로의 삶에 끄달리지 않게 되었다. 요런 얘기 정도로 우리가 대략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뭐 요거 좀 어려운가요? 이해되기 어려운가요? 뭐 하여간 지금 경전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하여간 우리가 하여간 부모님들도 기억은 하시자고요. 지금 대념처경이 후렴구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제4선의 성취 이후에 이제 몸에 대한 구속조차도 내려놓고 한 단계 더 올라선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사념초 수행이 거기까지 가는구나. 뭐 요런 거를 그냥 그 결과로만 이해하기로 하고요. 뭐 중간에 사념초 경을 인용해가지고 이해한 요런 부분은 제가 저기 수업보고를 통해가지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공부하는 것으로 그래 하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후렴구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여간 안팎이라고 하는 데서 대상을 어느 자리에서 관찰할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고,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현상을 관찰하면서 대상에 머무는, 대상을 바꾸지 않는 그 부분을 설명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후렴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내는 제4선의 성취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색계 중생의 상태를 초월한 이 부분까지를 말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오늘 수업에서 제가 정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이라도 쉬었다 할까요? 잠깐 그럼 쉬었다 할까요? 그러죠. 여기서 잠깐 끊어가지고 쉬고 5분만 딱 쉰 다음에 이제 수행을 설명하는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 또 사념초 수행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에 대한 정말 특별한 설명이 5분 후에 이어질 겁니다.